예, 안녕하십니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팀에 있는 관세사 강동구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원산지 절차, 한터키 FTA를 활용하기 위한 원산지 절차 실무 쪽이고요. 관세청에서 배포한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주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수입자 공통사항이라고 이제 참조를 달았는데요. 일단은 협정 적용 영역은 대한민국과 터키 공화국의 어떤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을 협정 적용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당해 물품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어떤 그 역내산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른 협정, 한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역외 가공 물품을 특별히 두어서 그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외 가공에 대한, 허용을 하고 있지만, 한미나 한EU 또는 한터키 협정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 발효 1년 후에 한반도 역외 가공 지역 위원회를 둬서 역외 가공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은 열어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개성공단 지역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발효 1년 전까지는 미정인 상태로 해서 역내에서 반드시 물품들이 가공이 되어야 역내산 지위를 인정받고 협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운송 원칙입니다. 직접 운송 원칙은 한터키 FTA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발효되어 있는 FTA에 모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수출 당사국에서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원산지 지위를 인정해주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단일의 운송 서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환적이나 아니면 창고 보관되더라도 직접 운송이라고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일의 운송 서류에 의한다고 한다면 적출항이 협정국의 특정 항구나 공항에서 그 다음에 도착항이 이제 수출국 또는 수입국의 특정 항구나 공항까지 설화증권이나 에어웨이빌에 기재되어 있으면 한 장의 이제 단일 운송 서류로 간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역내국에서 역내 수출국에서 역내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경우에는 FTA 특혜를 반드시 적용해주게 돼 있고요. 여객국을 이제 운송상의 이유나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단순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도 FTA 특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객국에서 수입 추가 가공 등을 거친 경우, 즉 우리나라와 터키가 아닌 제3국에서 수입 통관이 되고 다시 또 수출 통관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경유 이런 식으로 제3국의 어떤 역 내에 경유를 해서 가게 되는 경우에는 FTA 특혜 직접 운송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FTA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신 이제 원산지 증명 방식인데요. 수출자 자율 발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EFTA나 EU와 동일한 증명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해당 제품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명세가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서류에다가 기재만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원산지 신고서로 인정이 되게끔 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로 되어 있고요. 작성자 및 언어는 당사국의 수출자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영어 작성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EU와의 협정과 똑같은 문구긴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인증수출자라는 제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역내산 제품으로 판정이 됐다면, 수출 금액에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 문안을 작성해서, 한터키 FTA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3국 송장이라고 하는데요. 생산 공장은 터키에 있고 어떤 페이퍼워킹 같은 것을 본사에는 싱가포르에서 하게 된다면 인보이스 자체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발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물품은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바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럴 경우 인보이스 작성을 싱가포르에 있는 수출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를 하게 되면 물건이 직접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됐다 하더라도 협정의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원산지 신고서에 대한 어떤 기재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터키 생산 공장에서 이제 패킹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물품의 명세가 따로 이제 적혀져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해당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그 원산지 신고서를 받아서 수입 통관 시에 이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판정 자료 보관은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모두 다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수출 신고 수리일부터 5년 또는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5년 또는 증빙 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동안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다 구비를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협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FTA 특례법에서도 그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산지 신고 문화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한 EU의 협정과 똑같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1번 란에 KR 또는 코리아, 터키, TR 등으로 해서 원산지 정보를 기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란의 그 아래쪽에 그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날짜와 장소를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수출자의 서명과 서명하는 이름, 서명자의 이름, 그리고 수출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EU FTA와 비교를 하자면 인증숫자 적용 여부가 가장 차이가 나는데요. 한 EU FTA에서는 송장 가액이 6,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숫자를 취득해서 그 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지만 한터키에서는 그런 그 절차를 생략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제품이면 인증숫자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고요. 원산지 신고서상의 이제 서명도 한 EU FTA에서는 이제 원산지 확약서라고 하는 어떤 그 한 장의 종이에다가 잘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또 추가로 이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터키에는 그런 그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원본 서명이 수기로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의 신고서에, 즉 그 하나의 인보이스 건에 원산지국 물품과 비원산지국 물품이 혼재돼서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원산지 표기란 등을 두어서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정확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류에 달리 명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금 인보이스 샘플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리마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산지 신고 문안을 지금 보시는 우측 상단과 같이 적으시고 그다음에 친필 서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당 그 물품의 디스크립션 부분에서는 타입 A, B, C, D 네 가지 물품 중에서 지금 보시면 세 번째가 오리진 정보가 이제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관할 때도 이제 KR로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특혜를 이제 인정해 주게 되고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뭐 CN이라든지 KR이라든지 오리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구분 표기하는 방법에는 어떤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따라서 A, B, C, D로 그냥 쭉 나열하시고 이 중에서 타입 C에 대해서는 그 비영내산 물품입니다라고 그냥 적어주셔도 되고요. 별도로 이렇게 아래 칸에서 적지 않고 인보이스 상에 오리지널을 따로 둬서 뭐 영내 또는 KR 그 다음에 이것은 논 오리진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구별을 안 해주시면 지금 현재 이 인보이스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그 영내산으로 인정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 검증이 들어왔을 때 이런 그 명백히 우리는 그 영내산 물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혜택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혜택받은 관세에 대한 추징과 그 다음에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검증 방식에 따라서 검증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제 간접 검증과 직접 검증으로 나뉘는데요. 지금 수출 당사국 관세 당국이 수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간접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EU와 협정도 마찬가지고요. 절차를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수출자가 터키로 수출한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합리적인 의심 또는 무작위 사유로 인해서 터키 세관에서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자국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검증 요청을 우리나라 세관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자료 심사나 아니면 검증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세관과 수출자가 한글로 된 어떤 그 문서라든지 그런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한국 세관은 이제 그 결과를 터키 세관 쪽으로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터키 세관에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수입자한테 이것은 원산지가 부인된다 아니면 원산지가 한국산이 맞다라는 걸 통보를 해주게 되고요. 이 기간은 터키 세관에서 우리나라 세관으로 검증 요청을 보낸 때부터 10개월 이내에 모두 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신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 자격 부여가 거부돼서
이제 수입자로부터 그 특혜 관세를 전부 다 추징을 하게 되고요. 이때 그 터키나 그러니까 그 수입국 그 관세 공무원은 수출국의 어떤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참관인으로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입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협정 발효 시점은 이미 5월 1일 오전 0시 수입신고분부터 적용이 됐고요.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과 규정이라는 게 그 협정 발효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이제 장치된 물품에 대해서 발효 후에 수입 통관을 하게 됐을 때 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특혜를 부여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이제 경과 규정을 통해서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세구역 반입일이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날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들어와서 어떤 한터키의 FTA에 대한 특혜를 받으려고 장치 중에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이제 5월 1일 날 발효가 되고 실제적인 수입 통과는 5월 15일 날 이제 진행이 됐다면 5월 15일 날 이후에 이제 CO를 수취하게 되더라도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즉 2014년 4월 30일까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내게 되면 관세를 협정 관세를 적용받아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5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부터 수입 통관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바로 원산지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시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시면 이런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물품을 협정 세율에 따른 수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수입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원산지 결정 사전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 터키뿐만 아니라 한미, 한 칠레, 한 인도, 한 EU 등 여러 협정에도 같이 쓰이는데요. 실제적으로 FTA에 대한 큰 혜택은 수입자가 보게 됩니다. 협정 통관할 때 어떤 관세를 이제 낮춰서 또는 특혜 관세를 받아서 통관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수입 검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나라 세관이 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정말 이게 터키께 맞느냐 혹은 원산지국 영내산이 맞느냐라고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수입자는 솔직히 갖고 BOM이라든지 어떤 수출자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이상은 원산지가 터키께 맞습니다라고 증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수출자가 1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도산에서 없다든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문서를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입 통관 시에 혜택 받았던 관세를 모두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심사 제도를 두어서 통관하기 전에 수입 물품을 통관하기 전에 수출자로 하여금 어떤 조력을 받아서 이 물품이 FTA 협정에 따른 터키 영내산 물품이 맞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통관하시면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어떤 제도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심사 대상은 주로 이제 물품 및 자재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과 품목 분류, 그다음에 가격과 원가 결정, 그다음에 부가가치 산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관세평가 분류원 쪽에서 이제 이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터키 FTA는 이제 완화된 PSR,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섬유 쪽, 이제 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착순으로 쿼터를 둬서 어떤 일정 쿼터에 선착순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조금 더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해서 원산지 충족을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지금 보고 계시는 예외 물량이라는 요 문구를 원산지 신고서 상에다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 물품은 HS 코드 기준으로 5205, 5408, 5510 3개의 HS 코드를 갖는 물품이고요. 연관 코드는 각각 200 메트릭톤입니다. 200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완화된 PSR, 완화된 품목별 결정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이 아닌, 원래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쿼터가 어느 정도 소진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세청 FTA 포털에서 이제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fta.customs.go.kr에 들어가시면 우측 그러니까 사이드바 메뉴에 보시면 물량 관리라고 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어떤 협정에 어떤 품목 코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쿼터가 남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참고로 이제 그 관세율이라든지 아니면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서 많은 저희 센터로 많은 이제 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FTA 무역조합지원센터에서는 okFTA.or.kr에서 이번 주 그 월요일이죠. 4월 29일부터 한터키 관련된 수출 수입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대국 관세율이나 아니면 한국 쪽의 관세율을 클릭하시고 터키를 클릭하신 다음에 HS 코드 6단위를 기입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협정이 체결될 때 당시에 쓰였던 HS 코드 기준이 2007년도 버전입니다. HS 코드는 5년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2007년에 한 번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이 2012년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 버전하고 2012년 버전하고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했던 그 HS 코드가 6단위 기준으로 약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단위를 이제 기입을 하셨을 때 지금 현재 2013년도에 쓰고 계신 수입 HS 코드를 검색을 하셨을 때 상대국 관세율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2007년 기준의 HS 코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2007년과 12년도에 개정된 HS 코드에 대한 연계표는 마찬가지로 관세청 FTA 포털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fta.customs.go.kr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 배너에서 2007년과 2012년간의 어떤 매칭을 할 수 있는 HS 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FTA 포털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쪽 경로를 타고 들어가면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제 5월 1일부터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원산지 결정 기준 역시 검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 기준도 2012년 즉 지금 쓰고 있는 HS 코드가 아니라 2007년도 기준의 HS 코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색을 해서 안 뜨거나 검색이 안 되거나 하신다면 2007년 HS 코드가 그러니까 2012년으로 바뀌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계표를 찾아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계표를 못 찾으시겠다고 하면 저희 종합지원센터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상담원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FTA 포털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원산지 절차 또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운영 지침 중에 이제 주요 항목들만 뽑아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활용하시면서 한터키 FTA뿐만 아니라 모든 FTA 협정에 대해서 활용하시면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거나 원산지 검증이나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콜센터에다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직접 저희가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